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이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. 결국 그리고 크게 다쳐서 사망하고 말았는데요. 그럼 아내에게 남편 사망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? 1심과 2심 판단이 조금 달랐습니다. 그날의 사건부터 달라진 판결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일단 사고가 난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난해 7월 23일에 있었던 일입니다. 자정 무렵 경기도 김포의 한 2차선 도로에서 한 남성이 발견됩니다. 누워있는 채 이 남성이 발견된 건데요. 이 남성에서는 쾌쾌한 술 냄새가 났고요. 특히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. 이게 누군가에게 맞은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건지 두개골이 파열된 상태였고요. 지나가던 다른 운전자에 의해 발견돼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닷새 만에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. 네, 그렇게 도로 한복판에 한 남성이 쓰러져 있던 겁니다. 근데 만취 상태였는지 술 냄새가 났다면서요? 네, 그렇습니다.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복기를 해보니까 네. 사건이 발생하기 3시간 전에 이 50대 부부가 둘이서 이제 같이 그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요. 이 두 사람은 이제 평소에 중고차 매매 문제로 상당히 그 다툼이 있었고, 그 바로 사고가 발생한 당일 날에는 그 아버지의 간병 그리고 생활비 관계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다퉜다 그래요.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아내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.15%니까 상당히 그 이제 만취한 상태인데, 네. 그 상태에서 이제 운전대를 잡고 또 이제 남편도 상당히 술을 많이 마셨어요. 소주 4병에다가 맥주 1000ml를 마셨으니까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둘이가 차를 몰고 오는 상황에서 계속 다퉜다는 그 진술이 있는데요. 거기에서 이제 남편 같은 경우는 난 집에 안 가겠다, 난 도중에 내리겠다, 이렇게 해가지고 이 그 아내의 진술에 의하면 2번 정도를 본인이 그렇게 한 것을 다시 태우고 갔다라고 하는 거죠. 네. 근데 3번째 본인이 이제 그 시도를 했을 때는 그냥 그대로 차에서 뭐 내렸으니까, 만약에 달리는 상태에서 차에서 내렸었으면 굉장히 그 위험하죠.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남편이 사망한 채로 이제 발견이 됐다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네. 그런데 그 아내가 재판에 가게 됐다면서요? 왜 그런 겁니까?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. 지금 음주운전을 하는 상태에도 마찬가지로 운전하고 가는데 자기 남편이 차 문을 열고 때린다고 잡든지, 뛰어내렸으면 내려서 확인하든지, 아니면은 떨어졌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아니면은 119 들리면 되는데, 네. 이 아내는 화가 났는지 그냥 가버린 거예요. 그러면은 유기한 거죠. 네. 당연히 남편이 떨어졌으면 구호를 해야 되는데 안 했을 뿐더러 신고도 안 해줘 갔기 때문에 유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남편이 사망을 했어요. 그러니까는 검찰에서는 유기치사죄, 왜 구호도 안 하고 신고도 안 하고 병원에 연락 안 했냐 싶어가지고 그 결과로 죽었기 때문에 당신 책임이 있다. 그래서 음주운전도 했고 음주운전하고 유기치사해서로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 사망에 대한 책임이 있다, 있다고 벌을 보는 거죠. 받아야 된다, 이렇게 보는 거죠. 당연한 거 아닙니까? 남편이 뛰어내렸으면 차를 세우고 당연히 구호를 해야 되는데, 아무리 화나도 그냥 간다? 이건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일인데, 아무튼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검찰에서는 유기치사죄하고 음주운전으로 기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. 이번 사건의 쟁점, 그 남편이 차에서 내릴 때 차량이 움직이고 있었냐 아니면 멈춘 상태였냐, 이게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검찰은 남편이 차에서 뛰어내렸다 이렇게 봤는데 아내의 주장은 좀 달랐다면서요? 아내의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. 이게 아내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. 차가 운행하는 중에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린다는 겁니다. 즉 운행 중에 남편이 뛰어내린 게 아니라, 그리고 제가 구조하지 못한 게 아니라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, 그러니까 차가 정지한 상태에서 남편이 스스로 내렸고, 그리고 남편이 걸어서 차도로 갔다고 아내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서 궁금한 게 구호 안 한 거 똑같은데 왜 차가 그 당시에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 건가요? 운전하다가 네. 남편을 혹시 차 바깥에 내려주면 우리가 계속 보호해야 되나요? 걸어서 가면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보호할 의무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기가 될 수 없는 거죠. 네. 내가 같이 있던 사람이 차문 열고 내린 걸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는 건 아니니까. 그런데 달리고 있는 차에서 억지로 내렸다면 누구나 다 많이 다쳤겠는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. 그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거기서 차를 세우고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, 이 아내의 주장은 나는 유기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.
그러니까 아내는 완전히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서 네. 남편이 차를 세운 상태에서 내렸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1심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을 했어요? 지금 이제 아내와 그 검찰의 주장이 완전히 상반되잖아요. 그렇죠. 근데 결국 이제 그 1심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. 네. 사실 그 이 차량이 우리가 차가 이렇게 그 달리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라도 약간 옆으로 뛰어내리면 굉장히 위험하건데 술 취한 사람이니까 더 위험했겠죠. 네. 그래서 이제 이 운전자이면서도 또 어떤 아내로서의 구호 의무를 갖다 다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.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이 차도로 뛰어내린 그 남편을 유기 방치했다. 네. 그렇게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를 했습니다. 그렇군요. 하지만 아내 측이 바로 항소를 했는데요. 2심에서도 역시 달리는 차량에서 뛰어내리는 게 가능한가? 이런 게 핵심 쟁점이었습니다. 결국 판사가 현장에 가서 정말 이게 문이 열리는지 이건 다 테스트해봤다면서요. 예, 아내는 그러니까 이 차 안에 운행 중에는 차 안에 잠금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문이 안 열린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. 재판부가 판사들이 직접 현장 검증에 나섰습니다. 같은 기종, 사고가 냈던 아내의 차량과 같은 기종을 몰고요, 운행을 해본 겁니다. 그 결과 잠금 장치와 손잡이를 같이 열면 주행 중에도 차문이 열린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. 그러니까 아내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한 겁니다. 2심에서도 차문이 차 주행 중에도 열린다는 것을 확인했고, 그러니까 아내 측의 주장이 틀린다는 걸 확인했는데 조금 선고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더라고요. 네,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. 유기치사 부분은 무죄가 됐고요. 유기죄만 인정이 됐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유기치사는 내가 보호해서 구호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었는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망한 경우, 내가 구호조치를 안 했으니까 사망했으면 유기치사. 근데 구호조치를 해도 사망하면 그냥 유기죄입니다. 사망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느냐인데,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편이 뛰어내렸기 때문에 사망을 한 거라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뒷차가 금방 119에 신고를 해서 구호조치를 취했는데도 사망을 했고, 그 당시에 치료했던 의사도 10분 정도 일찍 왔더라도 이 남편은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네. 아내가 구호조치를 해도 이 남편은 어차피 사망할 사람이었다면 그렇다면 사망에 대한 책임을 이 아내에게 줄 수는 없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유기죄만 인정을 하고 유기치사 부분은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이 재판부가 죽음의 책임, 사망의 책임은 묻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내를 보석종으로 풀린 상태였는데 법정 구속, 다시 네. 구속시켰더라고요. 그 이유는 뭔가요? 정말 해도 너무했다라는 거죠. 사망의 책임을 지울 수 없어도 남편이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렸는데 네. 그냥 가?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니까 이건 집행유예 선고가 도저히 안 된다고 본 겁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